현재 1층은 약 25평으로 상가 2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킨집과 편의점이 구성되어 있죠. 자, 편의점을 제가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요. 편의점은 지금 잠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 나왔거든요. 이 옆에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네, 해요. 사장님, 두 분이 저기 합의해서 이거 뭐 건물 다시 한번 지어보자 뭐 이렇게. 매입해서 이렇게 건물 질 생각은 없어요. 그쵸. 그렇게 그릇이 크지를 못해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2층 상가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내에 소재해 있어 보다 높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통상 준주거지역은 도로변에 접하거나 혹은 역세권 주변으로 형성되게 되죠. 오늘 경매물건 또한 인천 제물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소재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 내에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생 비중이 높아 주택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보다 높은 대출이 실행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빌라 한 채 값밖에 되지 않는 3억 원대의 2층 상가주택을 전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물건인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또한 현재 경매 시작가는 3억 6,500만원으로 출발하는 신권 경매 물건이죠. 자, 토지 면적은 43.86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42.48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현 토지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 내에 소재해 있으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 외 토지의 감정가는 3억 4,300만원으로 현 경매의 최저가는 토지의 가치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즉, 건물은 서비스로 따라오게 되는 경매 물건이죠. 그 외 총 42평의 건축물이 있으며 1층 25.7평 상가 2개 호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치킨집 및 편의점 등의 임대차 구성이 진행되고 있죠. 자, 2층은 주택 16.77평이며 주택 1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78년도로 약 44년 된 노후 건물에 속합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물건은 토지의 가치로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3년도 11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2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 설정 일자인 2013년도 11월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며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 경매물건지 입지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제물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 주민센터 등의 생활 인프라 구성이 확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층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죠. 또한 현재 여유구역 이주 중인 개발계획과 숭이 3구역의 관리처분 인가를 통한 개발계획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추후 공급되는 아파트로 인해 향후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죠. 주거 환경의 조성과 향후 개발 계획까지 맞물려 있어 충분히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입지에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 경매 물건보다 토지 면적이 다소 큰 74평대의 상가주택은 매매가 10억 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1,350만 원에 구성되어 있죠. 그 외 경매 물건보다 토지 면적이 다소 협소한 37평대의 상가주택은 매매가 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토지 평당가로 환산하면 1,800만 원대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이 주변 상가주택의 평당 시세에는 최소 1,3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평당 1,100만 원대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 43평 곱하기 주변 시세 1,100만 원을 계산해 주면 4억 7천만 원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 최저가 3억 6천만 원 대비 최소 1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죠. 자, 여기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1층 상가 2개 호실
2층 주인 세대 1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최소 1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죠. 그 외 준주거 지역 내에 소재해 있으며 각종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향후 집가 상승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현 경매 물건의 내외부 컨디션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인천 역세권에 소재한 2층 상가주택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로가 장찬로 4차선 도로이면서 여기 왼쪽으로 좀 이동하다 보면 재물포역이 바로 인근에 소재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바로 뒤편에 보이시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뒤편에 보이는 게 초등학교라 바로 초근접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근접되어 있는 위치에 현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은 이 해당 이면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바로 물건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역시 준주거 지역답게 약 4층 이상 되는 건물들, 상가주택 등이 상당히 혼재된 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죠. 이처럼 준주거 지역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많은 선호를 받는 토지의 용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지로 진입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오늘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3억 6,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수도권에서 준신축급의 빌라 1개 호실밖에 못 사는 금액대이죠.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 다릅니다. 1층 상가 2개 호실, 2층 주인 세대를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준주거 지역 내에서 토지 43평을 온전하게 전부 소유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죠.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토지에서 존재합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는 집합 건물, 토지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토지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상가주택, 단독주택,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건물의 하자는 일부 존재합니다.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약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옆 필지 건물과 이격거리가 없이 붙어있는 상태로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상당히 미흡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단독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옆필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더욱 협소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내용을 가지고 해당 경매 물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해당 2층 건물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딱 봐도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받은 듯한 노후도를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약 25평으로 상가 2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킨집과 편의점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편의점이 평수가 좀 넓어서 치킨집은 배달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매정보지상에서는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으로 이미지가 나와 있었는데 현재는 임대차 구성이 바뀌어서 편의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장님. 햇볕이 많이 들어가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X자 표기돼 있죠. 이게 명도가 완료됐다는 거거든요. 이쪽이 전체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준주거 지역에 코너를 잡고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주택 부분도 다 명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건축허가 표지 보이세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근생 및 다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오다 보면 다 개발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역 일대가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가성비가 떨어지는 노후주택들은 허물어지면서 해당 토지에 걸맞는 우량한 건축물들이 향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풍부한 유동인구로 인해서 토지의 지가 상승은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 경매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삼거리 코너를 잡고 있어서 희소성 있는 가치를 보유하고 가시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치킨집을 보니까 치킨이 갑자기 이 아침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치킨을 하도 못 먹고 살아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치킨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되죠.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나서 그때 또 생각드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치킨이구나, 더욱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딩 입맛이라 주마다 거의 주마다 치킨을 시켜 먹어요. 종류별로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치킨 먹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스킬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물건지로 돌아와서 해당 부동산은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옆면에 대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편의점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필요 없으니까 사업 수익화에 영리화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에 집과 붙어 있다는 건물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연수원 작은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과 우리 건물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토지거든요. 이 토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격거리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건축 면적은 더욱 협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그냥 현 상태로 좀 편의점이랑 치킨집을 운영을 임대차 구성을 하시면서 추후에 둘이서 복합적인 가치 개발을 진행한 다음에 기대 수익을 쉐어한다고 하거나 혹은 뭐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이 연수원에 대한 건물을 토지를 전체 매입해서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 내 토지를 판다거나 이런 전략으로 보다 가치 있는 디벨롭을 진행하셔야 되는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매물건의 2층 주택은 여기 이 철문, 초록색 철문 보이시죠? 여기로 진입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약 17평이 구성되어 있으며 투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샤시 상태를 보면 일부 노후도가 진행돼서 2층은 일부 수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대문 상태는 무량해요. 경매 나오면 이렇게 우편물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이게 일전에 나왔다가 취하됐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경매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2번이나 진행됐는데도 우편물이나 이렇게 쌓여 있는 건 없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기 연수원 건물은 뭐 장어즙이랑 뭐 닭발즙, 호박즙, 양파즙 이런 거 파는 것 같아요. 건강식품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격거리가 일부분 존재해서 여기 띄워보시면 여기 이격거리가 존재하거든요. 존재해서 건축을 진행할 때는 큰 문제는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 나왔거든요. 그저께 이틀 동안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요 옆에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네, 해요. 하시는구나. 배달 위주로만 하시는구나. 사장님 두 분이서 이렇게 합의해서 이거 뭐 건물 다시 한번 지어보자 뭐 이렇게 두 분이 지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하고 아니 옆에 필지도 그냥 사장님이 매입하셔서 그냥 하시는 생각도. 우리가 매입할 생각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잘 쳐주면은 할 생각은 있다. 매입해서 이렇게 건물 질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릇이 크지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편의점을 제가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요. 편의점은 지금 잠겨 있습니다. 이거 소유자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편의점은 지금 문 잠겨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옆에 있는 그 건강원 10에서 20평 토지 주인분을 만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 드리고 말을 해보니까 본인이 가격만 잘 쳐주면 팔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 토지를 이쪽 토지를 좀 사서 건축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건 안 하겠대요. 그 정도 그릇이 안 된다고 그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원도 들어오고 개발도 많이 돼서 향후 커피숍 같은 거를 건축하면 충분히 매력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토지 면적이 43평인데 제가 43평이라고 말하니까 놀라세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옆에 토지 20평밖에 안 된다, 25평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43평이다, 아니다 25평이다 그러더니 부동산 계약서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니 건축 면적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건축 면적은 토지 면적이 아니죠. 토지 면적 일부에 건축이 들어가는 거니까 토지 면적은 43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을 듣고 옆에 있는 그 건강원 그 소유자 대표님이 놀라셔요. 야, 이렇게 토지가 컸구나, 같이 개발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지금 소유자분이 직접 운영을 하신대요. 그래서 경매는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후에 뭐 이야기를 또 나눠보자 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층은 그 옆에 건강원 10에서 20평 토지 주인분이 2층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2층 출입로가 일부 그 토지를 침범했대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사용하면서 2층까지도 저렴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입구는 이 페리카나 옆에 보시면 페리카나 옆으로 저 골목 있죠. 살짝 들어가는 골목, 저길로 원래 진입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입 골목인데 우리는 이쪽으로 건강원과 같이 수익 쉐어를 해서 일부 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추후에 신축할 때 이 점은 꼭 참고하면서 경계 측량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현장 속에, 임장 속에 정확한 데이터랑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도 꼼꼼한 임장 조사를 통해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코너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축으로 탈바꿈되는 위치에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즉 향후 변경되는 유동인구와 입지성으로 인해서 기대 차익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경매물건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열 필지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신축 행위는 불가하며 추후 옆필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행위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즉 내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가치 개발을 통해 수익 쉐어를 하는 방향으로 투자의 관점을 바라해 보셔야 되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 여기 주변에 상가 임대료 최소 5만 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축 면적이 25평이니까 1층이 건축 면적이 25평이니까 5만 원씩 곱하면 약 1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2층 주택 전용 17평 정도 되거든요. 월세 임대료 주변에 보니까 최소 60만 원 선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190만 원 정도의 월세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경매 물건으로 보여지며 수익률을 따지면 약 7%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경락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상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락대출을 받으면 소액으로 준주거지역 내에 1층과 2층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추후에 필지와 같이 협의해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절대로 고가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고가 낙찰을 하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필지의 주인분도 그렇게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마인드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 조정이 가능하겠다, 안 팔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면서 현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공의 대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되죠. 자, 예를 들어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바로 망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해도 열심히 달리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뛰는 자는 살고 가만히 있는 자는 도태되면서 누워있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은 꾸준히 움직이면서 한 발 한 발 지속적으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야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그 위대한 첫 시작을 같이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